안녕하세요. 축구동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판다스를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인트로였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판다스가 무엇인지, 판다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잠깐 다시 보면은, 시리즈는 이제 1차원 데이터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인덱스는 가지고 있지만 컬럼명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1차원 구조였어요. 근데 이 시리즈가 결합을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위에는 컬럼즈라는 이제 컬럼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 로우 행에는 이제 인덱스 레이블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와 컬럼을 알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각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하나하나를 이제 뽑아내게 되면은 그게 시리즈다. 그래서 이렇게 df하고 컬럼명을 적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바로 시리즈의 객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임으로 뽑았을 때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시리즈로 변형이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내부 함수나 프로퍼티들이 있는데요. 둘 다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시리즈만 가지고 있거나 데이터 프레임만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시리즈는 이제 1차원 어레이니까 1차원 어레이에서 할 수 있는 뭐 arg, min, arg, max라든지 아니면 뭐 unique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제 apply, map, assign, 그리고 뭐 컬럼이 이제 시리즈에는 없잖아요. columns라든지 아니면 info, 그리고 join이나 lookup, melt, pivot, 쿼리 같은 이제 변형시키는 스택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불이라든지 as type라든지 뭐 인덱스도 있겠죠. 인덱스도 있고 뭐 필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하는 내용들은 이따가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확인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사용하진 않지만 가장 단순하게는 이렇게 리스트를 사용해 가지고 이 데이터에다가 리스트를 던져주면은 시리즈가 생성이 됩니다. 네임 이런 건 이제 생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도 이제 안 적어도 첫 번째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만 적더라도 이 시리즈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컬럼이 없는 1차원 이제 어레이와 같은 형태로 생성이 되죠. 대신 이 인덱스가 있다라는 거, 인덱스 레이블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시리즈 두 번째를 생성을 해놓고 이렇게 S1이라는 키에 시리즈를 주고 S2라는 키에 시리즈 2를 줘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딕셔너리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딕셔너리라는 게 중요한데, 그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데이터 프레임이 dict of series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 말인데, 특정 키와 그거에 해당하는 시리즈가 이제 딕셔너리로 들어있는 것이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는 이렇게 S1 컬럼에는 시리즈 1이 들어있고 S2 컬럼에는 시리즈 2가 들어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시리즈를 뭐 미리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키 밸류에는 이제 리스트 형태가 들어가면 되겠죠.
키밸류 하고 뭐 인덱스를 이제 따로 또 이렇게 두 칸씩 건너뛰게 주면은 인덱스 레벨은 이렇게 라벨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쪽 컬럼은 네임 코리안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되고 값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알아볼 게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지를 않죠. 보통은 이 판다스에 있는 read CSV나 read Excel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글 인코딩이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간단히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EUCKR은 한글 2050자만 지원하는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확장 버전으로 이 MS 윈도우용 인코딩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확장 완성형으로 불리는 CP949입니다. 그리고 이 만능 유니코드 만능 인코딩이 UTF-8이죠. 그래서 한글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이 인코딩들을 사용하는 거를 검토를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코딩을 찾아주는 어떤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모듈을 사용해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포트를 해왔으면 그 데이터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걸 이제 뷰잉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뭐 헤드, 테일, 그리고 인덱스는 어떻고 컬럼은 어떻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데이터의 분포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 describe, info, 그리고 뭐 특정 컬럼의 값들의 그 빈도수, 그거 이제 value counts라는 함수로 이제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컬럼 기준으로 어떤 값이 가장 큰 거 몇 개, 가장 작은 거 몇 개, 이제 그게 이제 n largest, n smallest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값들 중에 중복을 제외한 유니크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유니크 함수, 그리고 히스토그램 그려주는 히스트, 그리고 그 중에서 그냥 랜덤하게 아니면 어떤 특정 규칙을 사용해서 뽑아낼 수 있는 이제 샘플링 메서드가 이제 샘플이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리고 컬럼, 로우는 해당이 안 되고 컬럼에 이제 레이블을 발라낼 수 있는 필터 함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탐색할 때 사용되는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주피터 노트북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손에 잡히는 판다스라는 책이 굉장히 이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의 그 각각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또는 둘 다 가지고 있는 함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dir 함수를 써가지고 내부 객체를 이제 참조하게 되고요. 그것들 이제 시리즈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각각 세트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세트로 만들어 놓. 이거는 지워야 되겠네요.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그걸 이제 출력해주는 함수를 정의를 해놓고요. 시리즈만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요런 것들이죠. argmax, argmin, argsort, 그리고 뭐 아이템, 뭐 레이블, 유니크,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만 가지고 있는 거는 뭐 apply map, assign, columns, 이발, info, iter rows, join, lookup, melt, merge, pivot, query, stack,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많이 쓰이죠, 다들. 그리고 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겠죠. T는 이제 트랜스포즈라 그래서 행렬 변환이고요. 어그리게이트, 어플라이, 어펜드 많죠. 불,
count, copy, describe도 있고요. 그리고 dot drop, drop na, duplicated, fill, fill na, filter, 뭐 hist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 이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 내용들 하면서 이제 계속 나오게 될 내용들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PPT에 나왔던 간단한 이제 시리즈 만드는 걸 보면은 이렇게 리스트를 넣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pd 이렇게 넣고 조회를 해보면 네 시리즈가 이제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시리즈는 1차원 어레이. 네 그리고 이렇게 네임 변수를 주게 되면 뭐 네임을 이제 주게 되는데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시리즈 2도 이제 만들어 주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이렇게 키와 컬럼 키와 시리즈 값을 주면은 네 두 개의 열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S1과 S2를 컬럼으로 가지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로 안 만들고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시리즈 두 개를 넣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키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시리즈 없이 바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덱스도 이제 제가 레인지 함수로 따로 줬고요. 이 두 개 간격으로 줬고 컬럼 키는 네임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 에버리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데이터들 여기 각각이 다 들어가 있죠.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는 이제 인덱스는 레인지 인덱스고 그리고 컬럼 같은 경우도 여기 인덱스라고 나오는데 컬럼 자체도 인덱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D타입은 이제 스트링을 의미하는 여기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아까 PPT에 나왔던 내용인데 네임 컬럼만 따로 딱 선택하게 되면 이게 바로 시리즈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ser name이라는 시리즈가 만들어지고요. 인덱스는 이제 똑같이 여기 있는 인덱스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고 name은 네 여기 있는 키값에 있는 name을 가지고 자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어 있네요. 그게 지금까지 본 게 이제 심플 크리에이션이고요. 이제는 이제 CSV 파일이랑 엑셀 파일에서 읽어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이스볼이라는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던 건데, 요렇게 이제 읽어올 수 있죠. 이렇게 PD가 이제 판다스니까 pandas.read CSV 해가지고 그 파일의 경로와 파일명 이렇게 이제 스트링으로 전달해주면은 네.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점점점이 나온 게 왜 그러냐면은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컬럼의 개수가 디폴트 개수가 여기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있는 컬럼 수보다 작기 때문에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데 옵션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pd.set 옵션 이래서 display. 맥스 로우스, 맥스 컬럼스로 둘 다 30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그러면 로우는 컬럼은 이제 다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23개니까 30보다 작잖아요. 로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축약이 되었죠. 네. 이제 인코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이제 사이트를 가보시면 이제 요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이라는 요런 이제 내용을 이제 CSV 파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population이라고 미리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파퓰레이션을 한번 열어보면은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가 나오죠. 유니코드를 디코딩 하는데 이제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CSV니까 대개는 이제 얘가 CP949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윈도우즈에서 만든 엑셀로 만든 파일들 CP949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 CP949로 바꾸면은 한글이 안 깨지고 디코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손에 잡힌 판다스의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캐릭터 대시라고 읽어야 되나? 그 모듈을 통해 가지고 인코딩을 얻어올 수 있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정의를 하고 제가 이 똑같은 파일을 한번 find encoding 함수에 태워서 결과를 보면은 얘는 CP949는 아니었고 EUCKR 아까 이제 말씀드린 2350자 한글 완성형을 지원하는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EUCKR로 읽어도 읽히겠죠. 그러니까 EUCKR보다 그 CP949가 좀 더 이제 확장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파이썬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원래는 판다스가 C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엔진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디폴트로 뭐가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파이썬으로 지정을 하면 이제 파이썬 엔진이 먹어서 얘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운영체제랑도 좀 관련이 있는 건지 이게 깨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화진흥회에서 연도별 박스 오피스를 한번 가지고 올 건데 얘가 이제 엑셀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제가 boxoffice.xls로 미리 받아놨거든요. 한번 밑에 있는 거죠. 조회를 해보면은 얘는 지금 에러가 나는데 이 엔진이 이제 XLRD라 그래서 이 올드 포맷 그러니까 엑셀의 올드 포맷을 지원해주는 엔진인데 이걸 사용해도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찾아보니까 이 XLS를 엑셀에서 읽어가지고 이걸 뭐 XLSX로 재변환을 해야지 뭐 에러가 안 난다 뭐 이런 글도 있었고 이거 자체로는 조금 해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으면 이거는 설명란에 더 달아 놓을 텐데요. 당장은 좀 방법이 뾰족해 보이지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얘는 여기 있는 여기는 이제 공식 data.go.kr이라는 데인데 여기에 조건을 다운로드 엑셀 액세스 이렇게 하고 그냥 조회를 하면은 문화관광으로 하고 조회를 하면은 뭐 대전광역시 예술의 전당 공연 실적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 performance.xlsx에 받아놨는데 얘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했던 이제 목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파일도 얘는 이제 리드 엑셀이죠. 엑셀 파일도 읽을 수 있다. 뭐 몇 가지 이제 그 옵션들이 있어요. 뭐 헤더를 사용할지 말지 그리고 뭐 위에 그 지저분한 어떤 내용들이 있고
뭐 행이 이제 사행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위에 몇 개 행을 이제 스킵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옵션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들은 실제 애가 나오면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어떤 데이터를 살펴볼 것이냐, 제일 처음에 뭘 볼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네, 저는 이제 케글 데이터 중에 IMDb에 있는 그 영화 데이터를 이제 긁어왔어요. 일단 데이터를 담아오면 이렇게 리드 CSV에서 데이터 프레임에 담아오면은 데이터 프레임.헤드로 이제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봅니다. 아, 이거 뭐 포스터 링크도 있고 타이틀도 있고 언제 개봉했냐, 뭐 이게 뭐 등급이 뭐냐, 상영 시간이 얼마냐, 장르는 뭐고, IMDb 평점이랑 어떤 내용인지, 뭐 메타스코어라는 것도 있고, 감독, 이 주연 배우들 몇 명,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이게 이제 아래쪽이 궁금하면 테일로 밑에 있는 데이터들 990 뭐 이런 이제 밑에 10개를 이제 가져오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인덱스는 그냥 이제 단순 레인지 인덱스로 0부터 1000까지 1000행이죠. 탑 1000이니까. 그리고 컬럼에는 이제 방금 봤던 뭐 포스터 링크, 시리즈 타이틀, 릴리즈 이어, 서티피케이트, 런타임 장르, IMDb 레이팅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 자체의 그 알맹이만 한번 넘파이로 한번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 천행으로 돼 있고 16개의 컬럼이 있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제 데이터만 쏙 나오게 되는 건데 얘의 0번째 행을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네, 포스터 링크 있고 그리고 이거 쇼생크 탈출입니다. 쇼생크 리뎀션 1994년에 142분 평점 9.3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넘파이 그 어레이로 변경해 가지고 바로 넘파이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 데이터의 성격을 확인하고 싶을 때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describe라는 걸 사용하면은 얘는 이제 숫자형에 대해서만 이제 데이터를 줍니다. 그래서 카운트, 메타스코어, 뭐 넘버 오브 보츠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에 이제 민, 뭐 이게 표준 편차, 최소값 25%, 50%, 75%, 최대값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숫자에 대한 개괄적인 그 통계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인포를 누르면 이게 이제 인덱스가 어떻게 돼 있냐, 레인지 인덱스고 1000개의 행이 있다. 그리고 컬럼은 16개가 있다. 16개가 있는데 그 16개 이제 다 보여주고 있죠. 데이터 타입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낱널의 개수인데 낱널이 이제 전체 1000개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의 낱널이면은 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설티피케이시나 메타스코어 그리고 그로스 같은 항목은 비어있는 칸이 있다라는 거죠. 비어있는 칸이 있고요. 그리고 플롯이 2개 있고 정수형이 하나 있고 스트링이 13개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지금 125K. 네. 아마 대부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현장에서 다루게 될 데이터는 수메가에서 수십 메가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장르라는 이제 컬럼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장르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밸류 카운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장르의 것들이 많으냐. 드라마가 제일 많고요. 85개. 드라마면서 로맨스인 게 37개. 또 코미디면서 드라마인 게 35개.
코미디, 드라마, 로맨스인 게 31개. 네, 드라마 장르가 이제 제일 강세가 돼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개봉 연도는 2014년께 제일 많네요. 그 다음이 2004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N largest and smallest는 그 어떤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거 5개, 가장 낮은 거 몇 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Db 레이팅, IMDb 평점 기준으로 제일 높은 거 5개 뭐냐 궁금하시죠? 첫 번째, 1994년 쇼생크 탈출. 두 번째, 1972년 대부. 세 번째, 2008년 다크나이트. 그리고 네 번째, 1974년 대부 2. 그리고 다섯 번째, 1957년 이게 뭐 12명의 앵그리맨, 이건 전 모르는 영화네요. 그리고 상영 시간 기준으로는 네, 이게 에러가 나죠. 이게 아마 런타임이 숫자 형식이 아니라서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거, 메타스코어 가장 나쁜 애들, IMSM, 더 버터플라이 이펙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영 시간, 상영 그 개봉일, 개봉 연도 기준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유니크 하면은 네, 중복을 제거하고 데이터를 뿌려줍니다. 장르도 네, 약간 이제 밸류 카운트랑 약간 성격이 겹치죠. 근데 얘는 카운팅을 해주는 역할은 없고 그냥 유니크한 것만 그냥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IMDb 평점은 7점대 후반이 이제 가장 빈도, 7점대 후반이랑 8점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링도 가능한데요. 이 샘플은 이제 아무것도 안 쓰면 그냥 랜덤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0개 중에서 5개를 아무거나 이제 그냥 가져와서 뿌려줘. 헤드, 테일은 이제 제일 위에, 제일 아래지만 샘플은 어디에서 이게 나올지 모르니까 약간 흥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샘플 하면서 약간 그 프리퀀시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퀀시를 0.05, 그러니까 20개마다 하나씩, 이런 이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터는 컬럼이 아주 많을 때 그 컬럼을 어떻게 이제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출산율인데 1970년부터 2000 언제까지지? 2020년, 22년까지 이제 52년의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like 197 이러면 1970년대. 왜냐면 이제 컬럼명이 197로 시작하니까요. 197로 시작한 애들만 가져오고, 얘는 80년대, 얘는 90년대, 얘는 2000년대만 가지고 오겠죠. 이런 식으로 컬럼을 잘라서 빠르게 잘라서 보고 싶을 때 필터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특정 컬럼을 뭔가 딱 범위를 지정해서 선택한다든지, 그리고 필요 없는 컬럼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컬럼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인덱스를 재조합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아무것도 안 했죠. 그리고 뭐 컬럼명이 마음에 안 들다거나 아니면은 뭐 헤더가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들은 2줄에 걸쳐서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서 다루기가 더 쉽지가 않은데, 데이터를 이쁘게 다듬는 작업들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인덱싱과 셀렉팅,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죠.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